이 고졸도 아닌 게 감히 어디서 말대꾸야? 순간 공장이 조용해졌다. 최 과장의 고함이 기계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19살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작업복 자락을 꽉 쥐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사흘 전 어느 산업도로에서 우연히 도운 그 할머니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고급 세단 5대가 공장 앞에 멈춰섰을 때 유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가난한 소녀 가장이 어떻게 재벌 그룹 회장을 만났고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180도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유나는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켰다. 좁은 빌라 안 한쪽에는 어머니가 누워 계셨고 반대편 작은 방에는 동생 준호가 자고 있었다. 엄마, 약 드셨어요? 응, 새벽에 깼을 때 먹었어. 너 출근 준비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야 하는 몸. 유나는 물 한 컵과 아침 약을 챙겨드린 뒤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공장까지는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야 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유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같은 또래 친구들은 지금쯤 대학 강의실로 향하고 있겠지. 하지만 유나에게 그런 선택은 없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가장이 된 건 유나였다. 공장에 도착하자 정대리가 비아냥거렸다. 오, 우리 막내 왔네. 오늘도 열심히 청소나 해. 네, 알겠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전자부품 제조 공장. 하지만 유나에게 주어지는 일은 청소와 심부름뿐이었다. 유나야, 이거 정리하고 저기 공구함도 닦아놔. 최 과장이 턱으로 가리키며 지시했다. 다른 직원들은 정밀 기계를 다루는데 유나만 혼자 걸레질을 했다. 점심시간 여직원들이 모여 앉았다. 유나가 다가가자 대화가 뚝 끊겼다.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유나는 구석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다. 김치와 계란 반찬이 전부였지만 천천히 먹었다. 들었어? 유나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대. 진짜. 검정고시는 그것도 안 쳤다던데. 집이 어렵나 봐. 뒤에서 들리는 수근거림. 유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저 참고 버티는 거. 그게 유나가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퇴근 후 유나는 병원에 들렀다. 어머니의 투석 날이었다. 이번 달도 밀린 금액이 있으시네요. 병원비 고지서를 받은 유나의 손이 떨렸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동생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나, 학원 그만 다닐까? 과외도 끊을게. 중학교 3학년인 준호는 누나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너는 꼭 좋은 고등학교 가야 해. 하지만 누나는 나는 괜찮아. 공장 일도 익숙해졌고 유나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거울을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19살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날 밤 유나는 야근까지 했다. 밤 9시 30분이 넘어서야 공장을 나섰다. 버스를 놓쳐 40분을 기다려야 했다. 지친 몸으로 정류장 벤치에 앉았을 때 유나는 문득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 삶이 언제쯤 나아질까? 하지만 유나는 곧 고개를 저었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와 동생이 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 기회가 바로 내일 밤 어둑한 산업도로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버스를 놓쳤다. 택시는 일주일치 점심값이었다. 50분을 걸어야 했다. 어두운 길을 혼자 걸으며 유나는 생각했다. 같은 나이 친구들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새벽 1시 집에 도착했다. 어머니가 작은 불을 켜고 기다리고 계셨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걱정돼서.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다. 저녁을 굶었다. 어머니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기름때가 묻은 손. 19살의 손이 아니었다. 미안하구나. 엄마가 이러지만 않았어도.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뼈만 앙상한 어머니의 몸이 떨렸다. 4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했다. 그러다 쓰러졌다. 만성 신부전증. 투석 한 번에 18만 원. 일주일에 3번. 한 달 220만 원이었다. 약값과 검사비는 별도였다. 유나가 고등학교를 그만둔 건 1년 전이었다. 고3 때였다. 동생 학비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다음 날, 투석 날이었다. 반차를 냈다. 또 반차. 맨날 쉬네. 최 과장이 인상을 찌푸렸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회사가 병원이야?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다. 같은 처지의 보호자들이 지쳐 보였다. 서유나 보호자분, 원무과로 오세요. 간호사가 불렀다. 가슴이 철렁했다. 이번 달까지 밀리면 곤란합니다. 원무과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음 달엔 꼭 계속 밀리시면 투석이 어렵습니다. 머리가 하얘졌다. 투석을 못 받으면 어머니는 위험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집으로 오며 골목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저녁, 동생이 말했다. 누나, 알바 구할까? 무슨 소리야? 중학생이잖아. 친구 형들은 다 하던데. 공부나 해. 그게 내 일이야. 동생만큼은 자기처럼 살게 할 수 없었다. 밤에 혼자 계산했다. 월급 135만 원, 병원비 220만 원, 월세 45만 원, 생활비 35만 원, 학비 25만 원. 어떻게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기도했다. 종교는 없었지만 기도했다. 작은 기적이라도 일어나길. 내일도 공장에 가야 했다. 최 과장의 구박을 듣고 직원들의 수근거림을 들으며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다. 살아야 했으니까. 다음 날 저녁 유나는 또 야근을 했다. 최 과장이 떠넘긴 일이었다. 밤 10시 30분이 넘어서야 끝났다. 버스 시간을 놓쳤다. 한적한 산업도로로 접어들었다. 가로등도 드물었다. 앞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고급 세단이 길가에 서 있었다. 보닛이 열려 있었고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다. 유나는 멈췄다. 도와드려야 할까? 망설였지만 다가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단정하지만 수수한 차림이었다. 아이고, 차가 갑자기 멈춰서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 손녀 발표회 가려고 했는데 이걸 어쩌나. 할머니가 걱정스러워했다. 휴대폰은 있으세요? 배터리가 나갔어. 유나는 차를 살펴봤다. 최신 전기차 모델이었다. 견인차 불러드릴까요? 이 밤에 돈도 많이 들 텐데. 할머니가 난감해했다. 유나도 난감했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뭘? 차를요? 아는 게 조금 있어서. 할머니가 놀랐다.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사실 유나는 아버지에게 많이 배웠다. 아버지는 전자제품 수리센터를 운영하셨고 어릴 때부터 따라다니며 배웠다. 전기차도 결국 전자제품이었다. 그럼 봐줄래? 유나는 본인 안을 들여다봤다. 휴대폰 불빛을 비췄다. 배터리, 연결부, 충전 시스템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발견했다. 충전 포트 센서에 먼지가 쌓여 오류가 난 것이었다. 할머니, 차 안에 응급키트 있으세요? 트렁크에서 키트를 꺼냈다. 작은 브러쉬로 센서를 조심스럽게 청소했다. 리셋 버튼을 눌렀다. 시동 걸어보세요. 부르릉. 엔진이 돌아갔다. 어머,
됐네. 고마워요. 할머니가 유나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간단한 거였어요. 할머니는 유나를 유심히 봤다. 이 밤에 혼자 뭐 하는 거야?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이 시간에? 야근했어?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집은 어디야? 저쪽으로 1시간쯤요. 1시간? 이 밤에 걸어서? 괜찮아요. 익숙해요. 할머니가 말했다. 내가 태워다 줄게. 괜찮아요. 할머니, 어서 타. 할머니가 단호했다. 결국 탔다. 차 안은 따뜻했다. 히터가 켜져 있었다. 유나는 오랜만에 온기에 몸을 녹였다. 할머니는 운전하며 가끔 백미러로 유나를 봤다. 유나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유나야, 손 좀 닦아. 할머니가 물티슈를 건넸다. 유나가 손을 닦았다. 기름때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공장에서 일해? 전자부품 공장이요. 거기서 뭐 하는데? 청소랑 심부름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누가 가르쳐 줬어? 아버지가요. 수리센터 운영하셨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했겠네. 유나가 작게 대답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이가 어떻게 돼? 19예요. 그럼 대학생? 아니요. 학교는 그만뒀어요. 할머니가 놀랐다. 왜? 집안 사정이. 유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짐작했다. 이 밤에 야근하고 1시간을 걷는 19살.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 가족은 어머니랑 동생이요.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세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유나는 웃었다.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다. 할머니는 유나를 다시 봤다.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아이의 얼굴이었다. 공장에서는 잘해주니? 유나가 망설였다. 그냥 일하는 곳이에요. 할머니는 알았다. 잘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유나야. 네, 너는 좋은 아이야. 유나가 놀랐다. 이 밤에 모르는 할머니 도와주고, 차도 고쳐주고, 착한 아이야.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 않아. 요즘 세상에 이런 아이가 어디 있겠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유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다. 공장에서는 늘 무시당했으니까. 할머니도 좋은 분이세요. 나는 뭐, 늙은이일 뿐이야. 할머니가 웃었다. 곧 집 앞에 도착했다. 낡은 빌라 건물이었다. 정말 고마웠어요. 조심히 가세요. 너도 푹 쉬어. 네. 안녕히 가세요. 유나가 인사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할머니는 백미러로 유나를 봤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생각했다. 저렇게 좋은 아이가 저런 곳에서 힘들게 사는구나. 차 안에서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나야.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와. 확인할 게 있어. 무슨 일이신데요? 와서 얘기하자. 중요한 일이야.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다시 빌라를 봤다. 서유나, 19살. 전자부품 공장. 할머니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일부터 바쁘겠네. 할머니의 이름은 한서연. 태양그룹 회장이었다. 국내 5대 그룹. 그녀는 평생 인재를 찾아왔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진짜 실력과 인품을 가진 사람을. 그리고 오늘 밤 그런 사람을 만났다. 차 안에서 한서연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서유나, 19세, 전자부품 공장 근무, 내일 아침까지 신상 파악. 비서실장은 즉시 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서연 회장은 창밖을 봤다. 유나야, 내일부터 내 인생이 바뀔 거야.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어젯밤은 꿈만 같았다. 친절한 할머니, 네, 따뜻한 차 안. 하지만 공장 문을 열자 현실로 돌아왔다. 야, 서윤아. 최 과장의 목소리였다. 어제 내가 정리한 공구안 봤어. 네, 엉망이던데. 다시 해. 네, 야근하느라 제대로 못했다. 하지만 변명할 수 없었다. 공구함을 다시 정리하는데 정대리가 지나가며 말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해? 뭐하러 다녀? 여직원들이 킥킥거렸다. 점심시간 자리에 앉으려는데 막았다. 여기 자리 없는데. 다른 곳도 똑같았다. 결국 구석에 혼자 앉았다. 뒤에서 수근거렸다. 저애 맨날 혼자 있더라. 고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일도 제대로 못하잖아. 왜 뽑았는지 모르겠어. 유나는 숟가락을 꽉 쥐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오후, 최 과장이 불렀다. 이리 와봐. 품질 검사 보고서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제가 한 게 아닌데요. 내가 안 했다고? 여기 내 이름 있잖아. 그건 정대리님이. 뭐, 정대리 탓이야? 최 과장이 책상을 쳤다. 변명하지 마. 내가 제대로 확인 안 한 거잖아.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손해인지 알아?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사실 정대리가 검수한 것이었다. 하지만 서류에는 유나 이름이 있었다. 넌 맨날 실수만 하네. 죄송합니다. 이번 달 성과급 못 줘. 넌 평가 기간 2주 동안 제대로 해야 해.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성과급까지 빠지면 병원비를 못 낸다. 과장님, 그건 왜 불만 있어? 아니요. 나가. 화장실에 들어가 앉았다. 눈물이 났지만 울 수 없었다. 누가 볼까봐. 퇴근 시간, 최 과장이 다시 불렀다. 잠깐. 또 뭐지? 가슴이 철렁했다. 오늘부터 2주간 평가 기간이야. 네, 내 실력을 볼 거야. 2주 안에 제대로 못하면 자르는 거야. 과장님, 불만 있어. 유나는 입을 다물었다. 없으면 가. 버스 안에서 유나는 창밖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2주, 해고될지도 모른다. 어머니 병원비는, 동생 학비는, 월세는. 집에 도착했다. 왜 늦었어? 어머니가 물었다. 일이 좀 있었어요. 밥 먹었어? 네, 거짓말이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레는, 2주 후에는. 하지만 내일 아침, 공장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공장으로 향했다.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설쳤다. 공장 앞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멈춰 섰다.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일렬로 서 있었다. 벤츠 5대. 공장 앞에 이런 차들이 와본 적이 없었다. 직원들이 공장 문 앞에 모여 수근거렸다. 저게 뭐야? 회장님이라도 오시나? 유나도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최 과장과 정대리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첫 번째 차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뒤쪽 차 문을 열었다. 한 여성이 내렸다. 유나는 눈을 의심했다. 할머니였다. 그저께 밤 산업도로에서 만난 그 할머니.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고급스러운 정장, 우아한 자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저분이. 직원들도 웅성거렸다. 비서실장이 공장장에게 말했다. 태양그룹 한서연 회장님이십니다. 공장장이 숨을 헐떡였다. 태양그룹. 국내 5대 그룹. 회장님이 여기를. 최 과장의 얼굴이 하얘졌다. 정대리도 당황했다. 한서연 회장이 천천히 걸어왔다. 공장 직원들을 훑어봤다.
그리고 유나를 발견했다.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유나야. 그 목소리. 그저께 밤의 따뜻한 목소리였다. 유나는 얼어붙었다. 주변도 놀라 유나를 봤다. 저를 기억 안 나니? 그저께 밤 회장이 다가왔다. 차 고쳐준 아가씨. 서유나. 공장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유나와 회장을 번갈아 봤다. 최 과장의 입이 떡 벌어졌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 내 덕분에 손녀 발표회에 늦지 않았거든. 회장이 유나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말이야. 그날 밤 생각해봤어. 저렇게 좋은 아이가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회장이 공장을 둘러봤다. 그래서 오늘 왔어.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려고. 최 과장이 급히 다가왔다. 회장님. 저는 생산팀 최 과장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 과장님. 회장이 최 과장을 봤다. 이 아이 담당자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럼 과장님, 잠깐 얘기 좀 해야겠네요. 최 과장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다. 유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저 할머니가 재벌 그룹 회장? 그분이 자신을 찾아왔다니. 공장 직원들은 얼어붙었다. 특히 유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회장이 다시 유나에게 말했다. 유나야, 무서워하지 마. 이제 괜찮아. 따뜻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볼 때의 눈빛은 달랐다. 냉정하고 단호했다. 이제 진짜가 시작될 것 같았다. 회장이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직원들이 따라 들어갔다. 공장장 사무실. 회장이 의자에 앉았다. 최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최 과장이 떨리는 걸음으로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과장님은 서유나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셨죠? 그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제가 들은 바로는요. 이 아이가 야근을 자주 하는데 수당은 없었다고요. 그리고 어제 품질 검사 책임을 이 아이에게 떠넘기셨다던데요. 최 과장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검사는 정대리가 했지만 서류는 서유나 직원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정대리가 식은땀을 흘렸다. 그리고 성과급 박탈을 통보하셨다고요? 무슨 권한으로? 죄송합니다. 최 과장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이 일어났다. 더 있습니다. 이 아이를 괴롭힌 게 과장님 혼자가 아니더군요. 여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점심시간에 자리를 못 앉게 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무시하고,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다. 19살 아이가 가족을 책임지려고 버티는데, 어른들이 그걸 비웃고 괴롭혔어요.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유나, 앞으로 나와. 유나가 떨리며 앞으로 나갔다. 이 아이가 그저께 밤 시골길에서 제 차를 고쳐줬습니다. 직원들이 놀랐다. 전기차 충전 시스템 오류였는데 금방 찾아내고 고쳤어요. 아버지한테 배웠다더군요. 회장이 최 과장을 봤다. 이런 실력을 가진 아이를 청소만 시키고 계셨던 거죠. 최 과장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 밤에 모르는 할머니를 도와줬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착하고 성실하고 실력 있는 아이를 여러분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최 과장, 오늘부로 정직 3개월입니다. 회장님, 그건 싫으면 사직하셔도 됩니다. 최 과장이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한테가 아니라. 회장이 유나를 가리켰다. 이 아이에게 사과하세요. 최 과장이 고개를 숙였다. 유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어. 정대리도 나왔다. 유나야, 나도 미안해. 여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왔다. 미안해, 유나야. 우리가 잘못했어. 유나는 눈물이 났다. 억울했던 모든 순간들, 참고 견뎌야 했던 시간들, 이제 끝났다. 회장이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괜찮아. 앞으로는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유나가 울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사과가 끝나고 회장이 다시 말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요? 모두가 회장을 봤다. 사실 제가 이 공장에 온 건 우연이 아닙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그저께 밤 유나를 집에 데려다 주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회장이 비서실장을 봤다. 그래서 조사를 지시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야근 수당 미지급, 부당한 업무 배분, 집단 괴롭힘.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서 직접 온 겁니다. 유나는 놀랐다. 우리 태양그룹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진짜 실력과 인품을 가진 사람을. 회장이 유나를 봤다. 유나야, 너야말로 우리가 찾던 인재야. 저요? 그래, 내게 제안하고 싶어. 제안이요? 우리 그룹에서 너를 지원하고 싶어. 고등학교 검정고시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전부 장학금으로. 유나의 눈이 커졌다. 전자공학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해줄게. 국내든 해외든. 회장님, 어머니 병원비도 걱정 마. 우리 병원에서 최고 치료를 받게 해줄게. 전액 지원이야.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동생 학비도 지원할게. 내가 가족 걱정 없이 꿈을 키울 수 있게. 유나는 믿을 수 없었다. 왜 저한테요? 그날 밤, 넌 할머니 한 명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멈췄어. 도와줬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당연하지 않아.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회장이 모두를 봤다. 진짜 중요한 건 인품이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마음. 그게 진짜 실력이지. 유나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회장이 유나를 일으켰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지 기대돼. 그날 유나의 인생이 바뀌었다. 어머니는 최고의 치료를 받게 됐고 동생은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유나는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1년 후 유나는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에 입학했다. 전자공학과 태양그룹 장학생으로. 그 공장도 달라졌다. 더 이상 누구도 차별받지 않았다. 유나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린다. 어둑한 산업도로, 고장난 차 앞에 선 할머니.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하지만 지나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다. 때로는 작은 선행이 인생을 바꾼다. 진짜 가치는 학벌이나 외모가 아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것이 진짜 실력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누군가 그 가치를 알아본다.